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리뷰하고 있는 영화 발굴 채널. 네. 하지만 오늘은 도서 발굴 채널 도서 발굴. 두 남자의 호우 호우 시절 시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왜 하필 쇼펜하우어인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놓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쇼펜하우어보다 더 유명한 철학자들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쇼펜하우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쇼펜하우어가 지금 우리 그 시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왜냐면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렇죠. 가기에는 너무 2000년을 거슬러 올라야 아. 되는데 또 쇼펜하우어나 뭐 혹은 니체 이 정도 오면 그래도 한 200년 어간에. 그 정도면 상당히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있고 그렇죠. 이후의 철학자 혹은 뭐 철학, 뭐 미술, 뭐 예술, 문학 이런 데다가 온갖 데다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정말 한 쇼펜하우어, 뭐 니체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쇼펜하우어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아 진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그래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네. 게다가 일단 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려고 하는 니체에다가 영향을 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네. 아 쇼펜하우어의 영향력이 또 이 정도여서 전문가들도 많은 거예요. 전문가 풀도 되게 나름대로 많고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여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봤어요. 저는 그 쇼펜하우어 보면서 약간 네. 그 외모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외모. 쇼펜하우어 외모 보셨어요? 외모 찾아봤어요? 보면 약간 그 좀 괴짜 같은 외모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 안 통할 것처럼 생긴. 약간 그 철권 캐릭터 중에 맞아요. 헤이아치라고. 맞아요. 진짜 헤이아치가 쇼펜하우어 보고 만든 거 아니야?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외양.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좀 멋있잖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렇죠. 좀 철학자 이름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우리 시대가 철학자에게 투사하고 있는 일종의 이미지랑 되게 부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쇼펜하우어 뭐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 네. 서양 철학사 책을 뭐 간략한 것들을 그래서 저도 몇 권 읽었어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가 고대 철학 얘기하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교부 철학이라고 해서 서양 철학의 흐름이 뭐 어거스틴이나 네. 혹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뭐 맞아요. 이런 어떤 사제 중심으로 갔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약간 르네상스 기점으로 하면서 조금씩 더 인간 중심으로 바뀌죠. 네. 그게 뭐 이제 뭐 대륙의 데카르트, 뭐 영국의 경험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베이컨 뭐 네, 베이컨. 그 사상들이 근데 다시 또 한 갈래로 합쳐집니다. 그게 이제 칸트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철학사적으로 칸트가 굉장히 위대하고 맞아요. 다시 칸트에서 다시 또 파생되거든요. 네. 근데 그 칸트 사상을 그러면 제일 그 주류로 해석했던 그 후대의 사람은 이제 헤겔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헤겔과 쇼펜하우어가 동시대를 살았던 그렇죠. 사람인데 네. 헤겔을 약간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철학계의 위치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인데 물론 어떤 철학의 어떤 가치의 위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시대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건 헤겔인 것 같아요. 네. 그 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했던 철학자라면 뭐 이제 뭐 막스로 가고 막스도 뭐 철학이라고 본다면 칼 막스나 뭐 프리드리히 니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쇼펜하우어는 사실은 좀 변방에 있었죠.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전 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제가 어찌 감히 다 이해하겠냐만 이분은 조금 그 이분의 책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그의 사상에 대한 접근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사상이 같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 있죠. 아주 깊이 있는 어떤 흐름이나 의식의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소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기보다는 쇼펜하우어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이제 경구, 뭐 아포리즘입니다. 어떤 촌철살인 같은 명언들이죠. 요것들을 굉장히 잘 소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거 마치 우리 화장실 가면 써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의 울림을 채집하는 게 현 시대의 조류와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게 아닐까.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진짜. 사실 뭐 이것마저도
철학을 소비하는 것마저도 네.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쇼폼 콘텐츠적인 네. 굉장히 그냥 단기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너무 쉬운 맞아요. 그런 철학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지금 쇼펜하우어를 소환한 이유 아니냐.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게 그 경향을 너무나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아포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언제부터 아포리즘을 했어. 맞죠. 이거 그냥 어. 그 경구 따가지고 네. 이렇게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명언이거든요. 이게 그 명언 맞아. 띵언이야. 그냥 명언이야. 근데 그거 거기다가 아포리즘이라는 거창한,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마치 하트 시그널에 나온 사람들이 백수를 홈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처럼 그치. 부풀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든다는 거죠. 거창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와서도 지금 네. 이 삶의 빈곤과 어쩌고를 맞습니다. 모색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여기에서도 뭔가 끝끝내는 SNS에 올리기 쉬운 방향으로 그렇죠.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몽환적인 이미지에다가 한 장에 한 문장을 딱 쓰기에 좋은.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그거를 니체는 더 심한데 쇼펜하우어가 그 작업을 정말 많이 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많이 썼던 분이라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붐업을 하고 있는 유행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철학을 소비하는 철학자를 우리가 만나는 과정마저도 너무 이 시대와 되게 흡사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아니라 그의 문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 조세프님의 지적은 굉장히 통렬한 사실 것 같아요. 좀 아프기도 해요. 네. 예. 저 역시도 근데 이 시대에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쵸, 맞아요. 이렇게 뭐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도 그쵸.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 있는데 그쵸. 좀 돌아보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흔히 뭐 그 지대 널 야시라고 엄청난 그 공전의 히트를 한 최 사장의 네. 그 뭐 지식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을 이제 우리 시대는 추구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알쓸신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되게 알쓸신잡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하기 좋은 지식을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그 제목이 뭐였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조차도 남에게 보여주기 좀 용이한 방향대로 그렇죠. 좀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용수 저자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되게 니체랑 쇼펜하우어를 뭐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뭐 완전 완벽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이제 부분은 이 트렌드 자체는 조금 살짝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리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감상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에는 물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가 썼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제 강용수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알약처럼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편집을 하신 부분은 있어요. 다음 근데 제가 책 저간에 흐르는 정서를 봤을 때는 일단 이 강용수 저자분께서 이 비관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에게서 어떻게든 긍정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되게 고군분투하시는 흔적이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사실 쇼펜하우어는 되게 불교 철학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뭐 고통을 삶의 본질로 여겼고 사실은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에 더 가까이에 있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뭐 쇼펜하우어 본인도 뭐 누군가가 자기를 총으로 쏠 것 같아서 뭐 항상 공포에 떨었다 이런 얘기가 이 책 안에도 나오거든요. 저도 되게 쇼펜하우어를 제가 사실 이 열풍이 있기 전에 제가 혼자서 쇼펜하우어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던 때가 사실 2008년도였어요. 저희들 군대 있을 때 한참 힘들 때 고통받을 때 딱 그 쇼펜하우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읽기 좋죠. 그래서 그때 관심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동기끼리 그 왜 대구 그 무슨 포병 학교에서 한 명씩 우리 자기소개할 때 제가 쇼펜하우어를 인용해서 말도 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은 쇼펜하우어의 사랑은 없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금 굉장히 팍팍한 상태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랑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너무 그 시절과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딱 나한테 와닿았던 거야. 짐승들에게는 과거의 회상이나 앞날에 대한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침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당시에
하루하루가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좀 침착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들에 좀 저도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는 사실 인생 전체로 통틀어봐도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와, 이 쇼펜하우어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 지금 히트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힘든가 보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40대가 좀 희망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 트렌드 안에 좀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사실은 뭐 쇼펜하우어가 내리고 있는 처방은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네. 명상을 하고 예술을 통해서 삶의 절망과 권태를 좀 잊어보자. 네. 최대한 한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보자. 네. 인간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제는 막 할아버님들이 막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네. 막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막 이렇게 막 어르신들의 얘기처럼 우스개로 소비하는 그런 문장들까지도 사실 쇼펜하우어의 얘기였는데 뭐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거에 감사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가 뭐 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뭐 부동산 월드, 비트코인 월드에서 그 논법과는 사실 완전 반대편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건 또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부동산 폭등 혹은 뭐 비트코인 폭등에 탑승하지 못한 그 이들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얄팍한 위로? 틈새 트렌드? 뭐 얄팍한 위로라고 하면 좀 너무 매정한 표현 같긴 한데 네.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틈새 시장의 잠깐의 이제 트렌드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히 전망컨대 이 열풍이 그렇게까지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좋았던 부분은 네. 되게 술술 읽혀요. 맞아요. 쇼펜하우어의 네. 사상을 이렇게 쉽게 술술 읽힐 수 있을까? 네. 근데 다만 딱 거기까지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책으로는 적합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쇼펜하우어가 궁금하다면 네. 이 책을 읽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죄송하지만. 책의 좋은 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듣기 좋고 읽기 쉬운 네. 어떤 단순히 좋은 말의 나열이거든요. 네. 이건 너무 매정한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들을 그냥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위로만 존재하는 거지 네. 이게 사실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아. 내용인가? 어허. 그냥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아무런 흔적 없이 빠져나가는 어떤 네. 모래알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공허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철학자의 삶을 이해하려면 네. 그 철학을 이해하려면 전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쇼펜하우어가 1788년에 태어나서 네. 1860년까지 한 72년의 생을 지구에서 살았더라고요. 네. 그 시대 감안하면 꽤 오래 산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시대 자체를 좀 주목해 보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변화하던 시대고 그때는 또 이전의 시대와 또 다른 어떤 변곡점에 있던 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산업혁명이 이제 전개돼서 1700년대 중반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막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이때에는 네. 인간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제 되게 바뀌기 시작하던 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하는 것 이상으로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충격이 그쵸. 있던 시대인데 네. 막 기업화가 진행되고 역사가 막 이전과 달라지는 거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혁명적인 변화는 어떤 설렘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이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맞아요. 이 시대 때에 왜 이 어떤 염세론적인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 이 시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어떤 삶과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좀 정리해서 적용하려고 했으면 전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에 대한 아쉬움은 그냥 좋은 말을 막 써놓고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느낌이랄까? 그게 아마 지난 시간에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네. 마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철학 서적 같지가 않고 그냥 좋은 말이 있는 책들을 그냥 모아놓은 정말 흔한 인스타 서적 같이 전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읽고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의 고민을 우리는 같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네. 대중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교양서적으로 뭐 아무리 진입장벽을 낮춘다 해도 사실 저는 이 책은 네.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악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네. 물론 제가 좀 어떤 품이 얕아서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입문자에게 소개하기에도 네. 좀 아쉽다. 오히려 쇼펜하우어를 아시는 분들이 네. 다시 읽으시는 건 좀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감상을 그럴 수 했구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쇼펜하우어를 이해하거나 진짜 삶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기엔 너무나
얕고 네. 좀 겉핥기 수준이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자 본인이 공부하신 거를 복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좋은 네, 작업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만약 이 책을 봤다면 네. 쇼펜하우어 본인이 네. 이 책을 봤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네. 야,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그렇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조세피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나쁜 책에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돼라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그 내용도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거 보면서 좀 갸우뚱했었던 네,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아마 저는 저자분도 네. 뭐 어렴풋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사회에 쇼펜하우어를 알린다면 누구 한 명이라도 쇼펜하우어 본인의 그 그렇죠. 네. 철학에 한번 육박해 보려고 하는 도전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좋은 문학 서적 있잖아요. 네. 좋은 정말 짜임이 제대로 돼 있는 소설책 한 권이 네. 훨씬 더 사유의 깊이를 깊게 한다. 네네. 아무리 철학자의 좋은 말이라 해도 좋은 말들이 그냥 집합되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당위적인 말들이 계속 나열되는 건 네. 사람에게 울림을 주지 못한다. 네.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를 던질지라도 그 메시지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쵸. 그 과정이 그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맥락적 사고를 하고 상상하는 건데 네. 지나치게 경구 위주로만 아포리즘. 정말 너무 그냥 쇼펜하우어의 말들만 모아놓은 네. 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박한 네. 평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동의를 하게 되네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서 한 번쯤 그냥 읽어보고 네. 그냥 우리의 삶의 이런 고뇌를 좀 버티려고 애써보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우리가 흔히 민중이나 뭐 시민이 아니라 그냥 대중 메스의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소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선동당하기도 좋고 네. 그 뭔가 좀 위험한 판단을 내리기도 좀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저는 괜찮은데 이제 니체를 적용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니체 열풍은 쇼펜하우어 열풍과는 또 좀 차원이 다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면 이제 쇼펜하우어에서 니체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그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다음 시간에는 마흔에 읽는 니체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흔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네. 다음 주제에서는 네.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